엽시. 안녕하세요, 엽투입니다. 다들 어제 언팩 재밌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 진행했던 삼성 언팩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언팩이었는데, 유출된 스펙들 중 거의 대부분이 맞아떨어졌던 건 그리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영상의 구성이나 영상미 등에서 이번 언팩에 삼성이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특히나 BTS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 영상은 꼭 잘 만든 한 편의 뮤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오늘은 8월 갤럭시 언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가시죠. 가장 먼저 갤럭시 Z 폴드3입니다. 다소 시크한 느낌으로 그 등장을 알렸던 폴드3는 기존에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88, 램은 12기가를, 스토리지는 256기가, 512기가를 탑재하였고 6.2인치의 커버 디스플레이와 7.6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로 구성되네요. 메인 디스플레이만 120Hz였던 폴드2와는 달리 이번엔 커버, 메인 모두 120Hz의 가변 주사를 지원하고 커버 디스플레이와 후면은 고릴라 글래스 피터스 코팅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후면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한 12메가픽셀의 광각, 초광각, 망원으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인데 렌즈의 형태가 이전과 다르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폴드2 같은 경우엔 렌즈부를 카메라 섬이 덮는 형태를 채택했었는데 이번 Z 폴드3의 카메라는 렌즈를 둘러싼 링 파츠가 추가되어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부각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폰의 그것과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커버 디스플레이엔 전작과 동일하게 10메가픽셀의 셀피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메인 디스플레이엔 알려진 것처럼 4메가픽셀의 언더패널 카메라 UPC가 적용되었는데 언팩 직전 폴드3의 실기가 유출되는 바람에 확실히 신선한 맛은 좀 떨어졌지만 영상 통화 등 카메라에 집중된 기능을 사용할 땐 카메라가 보이게 되고 영상 재생 등 카메라가 필요 없는 환경에선 카메라가 가려지는 부분은 확실히 인상 깊긴 했습니다. 이번 폴드3는 무려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강했었는데 바디 쪽에는 기존처럼 실링을 통해 방수 처리를 하고 가장 취약한 힌지 부분은 부식 방지 소재와 그리즈를 통해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 메인보드엔 추가적인 코팅과 고무 소재로 된 부품을 활용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폴드3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대로 S펜을 지원하는데 이 S펜을 인식하는 디지타이저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언팩에 등장했던 시제품들만 보더라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폴드3는 서로 최대한 간격이 좁게 설계된 두 개의 디지타이저를 하나의 EMR 컨트롤러에 연결, 이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 분리된 두 개의 디지타이저가 하나의 디지타이저처럼 동작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네요. 단 기존의 S펜 방식으로는 디스플레이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둥글고 부드러운 고무촉과 충격 흡수를 위한 스프링이 탑재된 전용 S펜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용 S펜은 폴드 에디션의 경우 55,000원, S펜 프로의 경우 121,000원이라고 하네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일부 개선이 엿보이는데 기존에 지원했었던 태블릿 모드와 더불어 멀티태스킹, 태스크바, 플렉스보드 등을 지원하고 여러 종류의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과 협업, 최적화를 높여 커버와 메인 디스플레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전작보다 소폭 줄어든 4400mAh라고 하네요. 색상은 팬텀 블랙, 팬텀 그린, 팬텀 실버 3가지라고 하고 가격은 256기가 모델이 1,998,700원, 512기가 모델이 2,097,700원이라고 합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8월 17일부터라고 하네요. 다음은 갤럭시 Z 플립3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디자인이 잘 뽑혔다고 생각하는 플립3는 폴드3와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88의 프로세서로 탑재하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보다 4배 커진 1.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는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를 탑재하였다고 하는데요. 외부 카메라는 OIS가 탑재된 12메가픽셀의 광각, 12메가픽셀의 초광각으로 구성된 듀얼 카메라이고 내부 카메라는 10메가픽셀로 전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폴드3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늘어났는데요. 전작의 경우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많이 작았기 때문에 시계를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었죠. 이제는 통화 및 메시지 알림, 위젯, 뮤직플레이어 컨트롤, 배경화면 등 다양한 사용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이제 삼성페이를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전작과 동일하게 카메라 뷰 기능도 당연히 지원하고 피사체에 따라 구도를 조절하는 오토 프레이밍 기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폴드3와 동일하게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 또 전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던 모노 스피커도 스테레오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3300mAh를 탑재하였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고속 충전은 기존처럼 15W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네요. 색상은 크림, 그린, 라벤더, 블랙 4가지와 삼성닷컴 한정으로 그레이, 화이트, 핑크까지 출시된다고 합니다. 국내는 256기가 모델만 출시한다고 하며 가격은 125,400원이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은 8월 17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폴더블 라인업 하면 톰 브라운 에디션을 빼먹을 수 없겠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출시된다고 하는데 워치4와 버즈2 그리고 케이스, 심지어는 케이블까지 모두 톰 브라운 에디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폴드3 패키지가 396만원, 플립3 패키지가 269만 5천원이라고 하네요. 이전처럼 추첨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갤럭시 워치 4인데요. 이번 갤럭시 워치 4는 두 종류로 이원화된다고 하죠. 별도의 물리 베젤링을 가지는 갤럭시 워치를 개성한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은 42mm와 46mm,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개성한 갤럭시 워치 4는 40mm와 44mm로 출시되었는데요. 소재는 이전과 다르게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은 스테인리스를, 갤럭시 워치 4는 알루미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OS는 구글의 웨어OS를 탑재하였고 1.5GB의 램과 16GB의 스토리지를 탑재하였으며 450에 450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조금 더 선명한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스처 기능이 추가돼 전화 수신이나 거절을 동작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모지를 포함 다양한 종류의 워치페이스도 지원될 것이라 하네요. 기존 센서에 더해 BIA 센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심박수나 수면, 혈압, 심전도 측정과 더불어 체성분 분석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OS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시간 표기도 변경, 최대 4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MST 모듈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페이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색상은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의 경우 실버와 블랙 두 가지로 출시된다고 하며 갤럭시 워치 4의 경우 40mm는 실버와 블랙 핑크 골드, 44mm는 실버와 블랙 그린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42mm가 369,000원, 46mm가 399,900원, 갤럭시 워치 4 40mm가 269,000원, 44mm가 299,900원이라고 하며 삼성닷컴에서 현재 판매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버즈 2입니다. 버즈 프로보다는 사실상 갤럭시 버즈나 버즈 플러스의 후속작인 갤럭시 버즈 2는 무광 파츠와 크롬 파츠가 서로 섞여 있었던 갤럭시 버즈 프로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유광의 마감을 채택한 모습인데요. 멘토스부터 비틀즈, 새알 등 정말 다양한 먹을거리와 닮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메추리알 같이 생겼다는 인상이 듭니다. 케이스는 버즈 라이브와 버즈 프로의 그것과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하였지만 외부는 화이트로 통일, 내부만 버즈 색상을 따라가는 투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버즈 프로와 마찬가지로 11mm의 우퍼와 6.5mm의 트위터를 조합한 투웨이 스피커 가 탑재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동일하게 지원하며 5.2 버전의 블루투스와 SBC, AAC, SSC 등 세 종류의 코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의 경우 이어버전은 61mAh, 케이스는 472mAh를 채택하였고 사용시간은 ANC를 켰을 때 5시간, ANC를 껐을 때 7.5시간으로 케이스를 포함하면 최대 29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색상은 그래파이트, 올리브, 라벤더, 화이트 총 4가지이며 가격은 무려 149,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사전 예약은 동일하게 8월 17일부터라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개인적으로 이번 언팩은 지난 S20 시리즈의 1억 만화소 같은 숫자 노름이나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보여주는 억지 텐션 범벅이 아닌 모두가 어렵다 생각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브랜드 측에서 어떠한 노력과 투자를 했고 또 그 과정을 고스란히 영상에 잘 녹여냈으며 보다 다채롭고 고급스러운 감성으로 풀어냈던 점에서 꽤나 성공적이었던 언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개의 제품들이 기존에 공개된 유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가 언팩 당일날 실기가 유출돼버리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앞으로 갤럭시가 꼭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품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